안녕하십니까. 5급 배정한자풀이 14번째 시간이죠. 물론 5급 배정한자풀이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은요, 그동안 충분히 배정한자를 익히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5급부터는 진정 이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게 될 거고요. 또 알아야 할 글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한자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요, 그 마지막 5급 배정한자풀이 첫 번째 글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글자는요, 차란자입니다. 지금 보면 왠지 이 글자에서 차다 또는 춥다 어떤 그러한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해해서 설명을 해보면 충분히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첫 번째로요, 해석을 해보면 이건 얼음빙이라는 글자고요. 이건 진면이고 이건 사람인 이건 풀초, 즉 풀더미를 이렇게 쌓아놓은 모양입니다. 전서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죠. 즉 집 안에 풀더미를 쌓아놓고 사람이 덮어놓고 그래도 고드름이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춥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얼음이 얼면 사람들이 집 안에서 풀을 두껍게 깔고서 생활한다는 데서 차다라는 뜻이 글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요, 응용 단어를 보니까 한기, 차가운 기운 또는 추위 이런 뜻이죠. 한파 그러니까요, 겨울철의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현상을 한파라고 합니다. 이 추위가 오면 우리는 어디가 제일 자주 아프죠? 그렇죠, 목이 아프죠. 목이 아플 땐 무슨 약을 먹죠? 네, 맞습니다. 모기약을 먹죠. 네, 그러면 다음 글자를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 배정한자 5급 마지막 시간이라고 해서 희응에 나오는 글자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쓰이지 않는 글자가 있습니다. 또 쓰이더라도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리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을 여러분이 외울 때는 틀림없이 연상을 기억법을 통해서 외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한자 한자 분해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내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해로울 해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집안에 어떤 요런 모양이 있고요. 입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집을 어지럽히다라는 뜻의 어지럽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물건이 있고 꿰어놓듯이 사방으로 어지럽혀 놓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입구는 입은 결국 말을 하는 거죠. 즉 집안을 어지럽히는 말은 자신을 망친다는 데서 이것은 해치는 일이다, 해로운 일이다 해서 해치래, 해할해 이런 글자가 된 거죠. 응용 단어를 보니까요,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다 할 때 해자, 물론 여기서는 지금 차란자가 나오는데 이한이라고 나왔는데 이 한자를 해자로 고쳐서 이해관계가 있다 할 때, 이롭고 해롭다의 관계가 있을 때 이 얘기가 있고요. 또 해충할 때 해로운 벌레를 해충이라고 하겠죠. 이처럼 원래의 뜻이 해롭다라는 뜻에서 해치다, 해하다, 또 좀 손해가 나다, 이로움의 반대의 글자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 요 해롭다라는 또는 어지럽힌다라는 뜻의 이런 어떤 삐침이 여러분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회기 한일이 아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삐치고요. 그 다음 한일, 두이 하듯이 하고 그 다음에 내려 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지럽히다라는 뜻의 어떠한 지그재그의 모양을 갖추어져 있는 그런 글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어떤 글자나 붓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 글자 자체가 어지럽히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그런 것만 아신다 해도 이 글자를 외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한자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조립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언가 해롭게 하는 것을 주의 여건상 만드는 그러한 글자들의 조형꼴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외우는데 좀 더 수월하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를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마찬가지로 허락할 허자입니다. 근데 우리 이 허락하다라는 뜻도 조금은 외워야 되는, 소위 말하면 분해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글자가 나옵니다. 어떤 자냐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원 옆에 나도자죠. 그런데 이 나도를 대낮이다 또는 정오다 할 때 그 낫만으로 외우면 안 되고요. 의견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뜻의 오로 외우셔야만 됩니다. 즉 10사람이 어느 한 방향의 방향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동조한다. 네 말의 의견을 같이 한다라는 뜻의 오자입니다. 즉 누군가가 상대방의 말의 의견을 같이 한다라는 뜻으로 네 말에 허락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상대방의 말에 의견을 같이 한다는 데서 결국은 허락하다라는 뜻의 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응용 단어를 보면요. 허가 또는 허락한 또는 들어줌 이런 뜻이 되겠죠. 특허, 특별히 허가하는 것을 특허라고 합니다. 물론요. 이 특허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히 허가해 주는 것을 특허라고 한다는 거죠. 이때 특별할 특은 말 그대로 특별하게 한정되게 누군가에게 허락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로 결합할 때도요. 본래의 뜻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호수호라는 글자입니다. 호수라는 걸 과연 옛날 분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호수의 모양을 그릴까요? 아니면 어떠한 모양을 찾아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조립할까요?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호수호는요. 삼수변이 있죠? 결국 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런데 이 오랑캐라는 사람들은 덮어 가려서 어디에 숨어 있기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덮여 있다 또는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덮어버린 곳이 호수라는 그러한 글자가 된 거죠. 즉, 이 오랑캐 호자만 여러분이 굳이 이걸 오랑캐란 뜻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즉, 오랑캐들은 어느 숲속에 잘 덮여서 잘 드러나지 않고 숨기를 잘한다 해서 물이 덮여 있는 곳이 곧 호수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수월해지겠죠. 물론 이것이 음가를 나타내고 이것이 뜻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응용 단어를 보니까요. 호수. 육지가 움푹하게 패고 물이 괴어 있는 곳을 호수라고 할 거고요. 강호 그러면 강과 호수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물론 영웅이나 일반 사람들이 주유천하하는 곳을 강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중국 영화를 많이 봤다면요. 강호라는 이야기를 낯설지 않게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럼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화할 화, 될 화자입니다. 화한다니까 누구에게 화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언가 바뀌게 되다 해서 될 화라고 하는 글자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서 있는 사람과 비수비라는 글자의 합자입니다. 물론 이때 이걸 비수비라고 보지 말고요. 엎어진 사람, 굽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쉽겠죠. 이건 바로 서 있는 사람, 이건 엎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바로 선 사람과 뒤집어진 사람의 모습을 합하여 가지고서 바로 선 사람이 뒤집어졌든 뒤집어졌던 사람이 바로 서든 바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데서 이건 변하다, 되다라는 뜻으로 변할 화, 될 화 이렇게 된 글자라는 이야기죠. 응용 단어를 보니까요. 화석. 지층 속에 천연으로 보존된 충적세 이전에 살던 생물의 유해가 암석 속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하죠. 제가 무지하게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위 속에 생물이 녹아 들어가 있든 유골이 있든 천연적으로 보존된 그런 상태를 화석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화합은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새로운 물질이 되는 현상을 화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화가 될 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에 화목할 화자가 들어간다면 화목하게 합쳐지는 화합이 되겠죠. 우리가 국민화합운동 할 때는 여기가 될 화자가 아니고 화목할 화자가 되겠죠. 이 화합은 두 가지 이상의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즉 새로운 물질이 되는 현상을 화합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때 이것을 될 화자를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화목할 화자가 아니고요. 이러한 음의 동음 이의어, 즉 음가는 똑같더라도 뜻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유의해서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충분히 알맞은 자를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를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충성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충성충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언가 꼬챙이로 이렇게 물건을 꽂아 놓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마음심이 있죠. 물론 이것이 하나만 있으면 가운데 중으로서 중심해서 충성충이 되지만 지금 이것은 무엇을 꿰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꼬챙이로 꿰어 놓듯이 마음이 아프다는 데서 근심거리다 해서 근심환입니다. 즉 어떤 꼬챙이로 물건을 꿰어 놓듯이 마음에 그러한 어떠한 근심거리가 콕 박히는 거예요. 그것이 근심이다 해서 근심환자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환부 그러면요. 질환의 부분 또는 병이 있는 부분을 환부라고 할 거고요. 병환 그러면 병을 높여 일컫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병환이라는 말 자체는 상대방이 윗사람이 아플 때 병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병들다 병을 높여서 일컫는 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본받을 효라는 글자죠.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보니까요. 사길교라는 글자와 칠복이라는 글자를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즉 사귀도록 쳐서 권유하다 보면 서로 좋은 사람을 사귀도록 쳐서 권유하면 좋은 점을 따라서 본받는다는 데서 이것은 본받을 효라는 글자입니다. 즉 어머님들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본받도록 서로 사귀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귈 때에 좋은 사람을 사귀도록 치면 그 좋은 사람을 본받는다 해서 본받을 효라는 글자가 됐다는 얘기죠. 응용 단어를 보니까요. 효과라고 그러더군요. 요즘은 보람이란 뜻이고요. 또는 좋은 결과를 효과라고 그러고요. 무효라고 그러면 효력, 효과, 효혐이 없는 것을 무효라고 합니다. 즉 본받을 것이 없는 것이 무효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효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사귀면서 그 사귀도록 권유하다 보면 그것을 본받는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은 것을 본받아야 되겠죠. 못한 것을 본받는다면 그거야말로 어색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명심보감에 보면 우리가 측간 즉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오래 있으면 냄새를 못 느끼죠. 그렇다고 해서 냄새가 없습니까? 그 냄새를 옷에 모르게 묻혀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물론 옛날 화장실 얘기입니다. 요즘 화장실이야 뭐 냄새 날 것도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난초가 향기가 그윽한 방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많이 납니다. 그러나 이도 마찬가지로 오래 있으면 난초 향기가 안 납니다. 화장실도 오래 있으면 냄새가 안 나죠. 무슨 얘기입니까? 좋고 나쁨을 사귀는 데 있어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지 어쩐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나 이웃 사람이나 옆 사람은 알죠. 향수를 뿌렸는지 아니면 혐오스러운 냄새를 내는지 옆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흉할흉이라는 글자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움푹 패인 곳에 누가 떨어져서 빠져있는 것이 굉장히 보기 흉하다 해서 흉하다란 뜻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입을 벌린 위 터진 입구라고 그러니까 위에 입이 벌려져 있는 어떤 그릇에 금이 가서 보기가 흉하다 해서 흉하다라는 얘기죠. 원래 조폭 아이들이 좀 무슨 문신을 새기는데 그 글자를 모르죠. 대부분 모릅니다. 어쨌든 흉하죠. 이 빠져있는 X가 바로 그러한 어떠한 문이라든가 또는 빠져있는 모양이라든가 금이 같다든가 아주 보기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응용 단어를 보면요. 흉년, 즉 농작물이 평년보다 아주 잘못된 해를 흉년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참 더 흉악하다 할 때 흉악은 성질이 거칠고 사나운 것을 흉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수많은 한자들이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처럼 어떤 이야기와 적당한 논리 속에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기호체계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기호체계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급의 마지막 배정한자 거물흑자입니다.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거무륵자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굴뚝 밑에서, 아궁이나 굴뚝 밑에서 불을 계속 지피는 겁니다. 즉 이것은 굴뚝의 모양이거나 아궁이 모양이고요. 밑에 불화가 두 개 겹쳐져 있는 불꽃염자라는 얘기죠. 즉 이렇게 아궁이에다가 불꽃을 계속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불길이 창문이나 굴뚝으로 연기를 내뿜다 보면 그 주변이 그을린다는 데서 그것이 시커멓더라 해서 거물 흑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요, 검다라는 걸 과연 어떤 그것을 표현할 때 문자로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옛날 분들은 자연적인 환경에서 거물 흑자를 찾아냈습니다. 사실 푸르다, 검다, 희다 이런 것들은 색깔로 표현한 것들을 글자로 만들긴 굉장히 어려웠을 법도 한데 자연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터득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흑심을 품었다 할 때 흑심은요, 음흉하고 부정한 마음을 이야기하고요. 흑백 그러면 검은빛과 흰빛 또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5급 배정한자의 마지막 시간까지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는 확인학습 문제와 예상 문제를 보게 되겠지만 중요한 건 5급까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4급, 3급으로 갈수록 글자의 응용 단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글자가 있다는 거의 또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요, 강의를 끝까지 들어가면서 4급, 3급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험에 통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